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걸 배웠는데, 오버라이딩의 기본적인 조건은 여기 보듯이 반드시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와 그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랑 동일한 이름을 가져야 되고요. 동일한 호출 인자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동일한 반환 타입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일 기본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두 번째 있는 이런 기능은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의 접근 지정자는 부모 클래스의 그 접근 지정자보다 좁아질 수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릭에서 프라이빗 쪽으로 가면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냥 다 오버라이드 된 애들은 퍼블릭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면 반환 타입만 다르면 오류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간단히 예제로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 호출하는 시점에는 반환 타입 가지고는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환 타입만 다른 거 가지고는 아예 호출 자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태틱이거나 프라이빗 하거나 또는 이런 파이널로 된 메소드는 당연히 오버라이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그 인스턴스 메소드에 대해서 그 상속관계에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보통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요거 이제 저희 호출하는 관계들 이렇게 봤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지금 보니까 또 줌이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랑 또 바뀌었네요. 그냥 뭐 줌 쓰지 않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부모 타입, 이게 쉐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가 자기 자신한테 있는 드로우를 부르는 건 당연히 드로우를 호출하는 게 맞고요. 얘처럼 라인이란 타입으로, 자식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라인 타입만큼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저희가 이 라인으로 이제 호출을 하면 얘가 요 아래의 드로우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버라이드 됐기 때문에 요 라인 입장에서는 아래에 있는 드로우만 보여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드로우를 호출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듯이 부모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여기 자식 타입의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라면 부모는 반드시 부모에 있는 애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쉐이프라고 하는 애가 접근하면 여기에 있는 드로우만 호출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컴파일 시간에 보면 분명히 얘가 보이는데, 런타임에 실행을 한 다음에 돌려보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인딩이 돼서 요걸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특징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아예 부모 타입으로 타입을 만들어 놓고 자식으로 객체를 만들면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부모에 있는 것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자식에 있는 오버라이드 된 애를 자동으로 이제 불러서 요게 호출이 돼서 라인이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게 이해가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예제를 이제 해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오늘 여러분들 과제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선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D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쉐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쉐이프고, 변수로 start and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스타트에다가 new 라인을 배정했다는 거는 부모 타입이고 자식으로 객체를 만들어 놓아요. 이거 뭐라고요? 저희 업캐스팅이라고 했죠. 그 업캐스팅을 만들어 놓고, 근데 웃긴 거는 여기 있는 스타트를 n에다가 넣고요. 여기 변수만 만들어 놓은 거죠. n에다 넣고, 다시 요 아래서는 새로운 객체는 오브젝트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오브젝트를 nxt라고 하는 데다 이제 넣어서 뭘 하냐면 링크를 계속 걸어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자료 구조 시간에 그 싱글 링크드 리스트의 딱 모습이거든요. 이 제일 대표적인 링크드 리스트인데, 여러분이 요거 그림 그려가면서 여기다가 여기 보면 스타트라는 변수, n이라는 변수, 오브젝트라는 변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 값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이 숙제로 이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부모 타입에다가 이렇게 자식들의 객체들을 이렇게 막 넣다 보니까 저희의 아주 좋은 점은 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while문에서 여기 보시면 이 while문에서 어떻게 해요? 저희 스타트라고 하는 변수가 우리가 스타트라는 애가 얘였잖아요. 여기 이 연결된 그 시작점이네, 그죠? 뭐 다른 데서 치면 헤더 같은 놈이 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쫓아 들어와서 드로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타트 앤 넥스트를 다시 스타트에 넣기 때문에 이 스타트가 널이 될 때까지 얘를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지금 요거를 한 거죠. 이 스타트가 옮겨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각각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이런 라인 렉탱글, 라인 서클 같은 결과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자료 구조도 배웠고 자바도 배우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보면 얘가 어떻게 연결됐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이 해보시고 이거 제발 부탁인데 손으로 쫓아가셔야 돼요. 이거 손으로 여기에 각각에 들어가는 요게 각각 주소값이 나온다고 했죠. 예를 들면 얘가 100번, 2번, 200번, 300번, 400번이면 각각이 어떻게 값들이 넘어다녀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앞으로 자바 프로그램이나 이런 자료 구조로 뭔가 연결해서 쓰는 거 이런 거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요거 이제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요거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요 예제를 가지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어떻게 되는지 동적 바인딩이라는 개념을 좀 잘 익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예제를 보시면 슈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이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 안에는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클래스의 변수가 name이라는 애가 이렇게 잘 들어있어요. 그리고 pain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아래 draw라는 메소드가 있는 그냥 간단한 그냥 클래스예요. 그리고 아래 메인이 있었는데 이 메인은 여기 있는 슈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요 변수는 요거예요. 요 a라는 변수 만들고 요쪽에는 슈퍼 오브젝트로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뭐 지가 지 객체 만든 거니까 그냥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a.paint 요 a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가지고 paint라는 메소드로 가니까 얘가 요로 쏙 날아가요. 날아갔더니 요 안에 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 draw를 호출해서 결과로는 요거를 찍어요. 슈퍼 오브젝트. 이건 뭐 전혀 문제 없죠. 이건 뭐 너무 간단한 거니까. 자,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는 여기 보면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슈퍼 오브젝트 1이라는 애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똑같아요. 네임이 있고 페인트가 있고 드로우가 있었어요. 자, 요 아래는 서브 오브젝트라고 만들어 놨고요. 서브 오브젝트 1이라고 만들고 얘는 슈퍼 오브젝트 1인 요 위에 거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속 관계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드로우라고 적혀 있는데 얘랑 얘가 모습이 100%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버라이드 된 상태예요. 자, 요거 보시는데 여기 보시는데 호출을 하는데 슈퍼 오브젝트 1이라고 하는 부모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고요. 아래는 new 서브 오브젝트 1이라고 해서 자식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요. 이거 뭐라고요? 업캐스팅이라고 했죠. 업캐스팅이 발생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있는 제가 잘못 누르네. 여기 있는 변수 b를 가지고 페인트를 부르면 얘는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요 페인트를 호출해요. 페인트를 호출했는데 여기 들어가서 봤더니 드로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100% 속는 건 뭐냐면 드로우가 있고 가까운데 드로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호출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는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다이나믹 바인딩이 발생해요. 동적 바인딩이 발생해서 얘가 호출돼요. 그래서 결과는 얘를 찍어요.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합니다. 되게 많이 실수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서브 오브젝트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그냥 이걸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업캐스팅 됐기 때문에 부모에 있는 애를 찾아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슈퍼 키워드를 쓰는데 옛날에 슈퍼라고 하는 애 쓰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생성자 호출하는 거 저희가 한번 써봤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자, 얘도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부모 타입에 슈퍼 오브젝트 2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 자기 자신의 변수인 네임이 하나 있어요. 근데 protected라고 적어놨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private라고 적을 건데 이 아래에서 볼 수 있게 protected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페인트가 있고 드로우가 있어요. 자, 여기 자식에서는 서브 오브젝트 2고 부모로 저 위에 있는 애를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이 자체 내에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여기도 네임이 있고 여기도 네임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드로우라고 하는 오버라이드 된 데에서는 뭘 했냐면 요런 뭐 몇 가지 동작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동작을 하고 있는데, 자, 요 아래 코드를 봤더니 부모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요. 자식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업캐스팅 발생된 상태예요. 그죠? 자, 그리고 참조 변수 B를 놓고 페인트를 부르니까 얘가 1로 날아가요. 여기 있는 요 페인트로 날아갔어요. 그죠? 갔더니 드로우라고 있어요. 드로우라고 있으니까 우리 알아요. 그죠? 여기가 아니라 얘가 여기로 날아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아까 봤으니까. 자, 그래서 들어왔더니 네임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네임이라는 필드에다가 얘가 봤더니 서브라는 값을 넣어요. 이 네임이라는 필드는 여기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네임이란 공간이 두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나는 지금 자식 쪽에 왔기 때문에 이때의 네임은 뭐예요? 요 공간이에요. 요 공간이라서 서브라는 값을 넣으면 요 네임이 채워져요. 자, 그런데 요 아래 봤더니 키워드로 보통은 저희가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많이 보는데 this.name이면 요 놈이에요. 요 놈. 근데 여기를 super.name이라고 적잖아요. super.name이라고 적으면 내 여기 있는 자식이 아니라 이 부모에 있는 네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네임을 바라보고 거기다 슈퍼라고 넣으니까 요 공간에다가 슈퍼라고 하는 글자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슈퍼.드로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드로우라고 하면 이 로컬에 있는 애가 호출이 되는데 이 슈퍼.드로우는 요 놈이 호출되는 거예요. 요 놈. 자, 가서 여기서 뭐예요? 네임을 찍었더니 이 네임은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요 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뭘 찍냐면 여기는 슈퍼를 찍고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서 요거 가서 여기 있는 네임을 찍으면 내 로컬에 있는 네임을 찍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뭘 찍어요? 서브를 찍어서 출력 결과는 여기 보듯이 슈퍼하고 서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메소드들이 막 있고 이들 간에 뭐 상속 관계나 뭐 오버라이드 기타 등등 막 이런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이 코드를 보고 물론 돌려보면 기계가 막 찍어주지만 여러분이 눈으로도 이 값이 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호출하는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 중간고사 볼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100% 물어봅니다. 제가 코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섞어놓고 출력 결과는 이럽니다. 심지어 에러가 뜰 수도 있어요. 그죠? 에러도 있고 뭐 값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이상하게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답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뭐 오버라이딩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딩이 있고요. 오버로딩이 있어요. 이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은 둘 다 다형성이라고 하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에요. 자, 메소드 오버로딩은 여기 보시면 같은 클래스나 혹은 상속 관계에서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중복 작성이 되면 이걸 저희는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해요. 자, 반면에 오버라이딩은 자,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호출되면, 그래서 결국 메소드가 재작성되면 저희는 그거를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자, 이들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한 클래스에서 보통 발생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 관계에서도 오버로딩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버로딩은 동일한 클래스 혹은 상속 관계에서 발생을 해요. 이거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은 100% 상속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요. 왜냐면 똑같은 애를 같은 곳에서 쓰면 당연히 에러가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 관계에서만 오버라이딩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름이 같은 여러 개의 메소드를 중복해서 정의해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여기 뭐 되게 복잡한데 얘네들 다 지워버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 베이직 쪽 하고 저희가 상속하고 있으니까 상속에 가서 뭐 아무거나, 제가 클래스 아무거나 하나 띄우고요. 그냥 예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저희가 출력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sys out, 그냥 제 거 보세요. 여러분 뭐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프린트 ln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프린트 ln은 지금 보면 함수들이 어때요? 다 프린트 ln이죠. 근데 뒤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뒤에 들어가는 인자들이 어때요? 어떤 애는 불리언이고 어떤 애는 캐릭터고 어떤 애는 캐릭터 배열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뭐예요? 메소드 오버로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다양한 형태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해요? 뒤에 있는 인자의 개수나 혹은 타입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C 언어에서는, C 언어는 함수는 무조건 이름으로만 구분을 해요. 근데 지금 이름이 똑같잖아요. 이게 C 언어로 가면 뭐 불리언이면 B 프린트, 그 다음에 캐릭터면 C 프린트, 더블이면 D 프린트라고 해서 함수명이 한 20개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한 10개 이렇게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워야 될 함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객체 지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메소드에 대한 오버로딩이 제공이 돼서 뭐로? 여기에는 함수명과 뭐 가지고 매개 변수의 타입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얘네들에 대한 거를 구분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그니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시그니처를 가지고 서로 구분만 되면 이게 호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런 거가 있었고, 자, 저희가 두 번째는 오버라이딩이 있는데, 오버라이딩 봅시다. 자, 오버라이딩은 이거예요. 자, 슈퍼 클래스에서 구현된 메소드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 서브 클래스에서 새로운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쓴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제일 대표적인 애가 뭐였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오버라이드라고 해서 A라고 해서 소트로 100초짜리를 만들고요. B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해서 1초짜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했냐면, 부모가 분명히 이렇게 100초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식이 이걸 그대로 덮어 쓰고 여기다 새로운 기능을 넣어 놓으면, 이거를 호출하는 요 B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트는 이제 A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가 바라봐요? B가 바라봐지는 거예요. B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오버라이드예요.
그죠? 이게 오버라이드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만약 이렇게 소트가 없었다면 여기에 있는 이 메인은 수행을 하면 이렇게 100초 그러니까 부모의 100초를 가져와서 이제 쓰는 그런 앤데 얘가 여기가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되는 순간에 기존에 있는 애를 그냥 돌리지만 저희가 이 메인을 가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만 실행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1초로 변경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아예 부르기도 누굴 불러요? B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하는 게 우리가 뭐예요? 오버라이드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까 요 예제에서 여기는 소트고 여기는 소트인데 여기가 이렇게 int i라고 해서 서로 다른 이름을 썼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달라졌다.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다. 상속관계에서 이렇다면 여기서 내가 소트라는 애를 열 때 잘 보시면 여기서 보이는 이 소트는 어때요? 두 개가 보이죠? 그죠? 같은 이름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프린트 봤듯이 인자가 있는 애하고 없는 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보이는 요 상태예요. 요건 뭐라고요? 이건 오버로딩이에요. 그죠? 오버로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오버로딩은 한 클래스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듯이 상속관계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예제로 이제 본 거예요. 자, 저희는 이걸 오버라이드로 만들어 놔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몇 개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봤더니 조건을 봤더니 메소드 오버로딩의 조건은 메소드의 이름은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중요한 건 메소드의 인자의 개수나 인자의 타입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이게 같은 순간에 어떻게 돼요? 중복이 발생하죠.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예요.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메소드의 이름과 인자의 타입, 인자의 개수, 인자의 리턴 타입까지 다 똑같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이걸 하나 봅시다.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동일하게 생기면 뭐예요? 중복돼서 에러죠. 이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얘랑 얘가 뭐가 달라요? 인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오버로딩이 발생한 거예요. 오버로딩이. 자, 근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을 때 호출 모양은 똑같은데 리턴 타임은 다르게 했어요. 리턴 타임은 다르게. 이거 돼요? 이거 안 돼요. 왜냐면 호출은 요거를 바라보고 호출을 하는데 부르는 시점에 얘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무조건 헷갈리면 에러예요. 얘인지 판단이 안 돼. 그럼 무조건 에러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턴 타입이 다르다고 해서 호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쓰면 무조건 중복에 의해서 얘는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버라이드를 할 때는 리턴 타입도 똑같이 해야 되고 다 똑같이 해서 이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거는 이제 오버로딩 하는 시점에서도 저렇게 오류가 뜨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속관계였어요. 조금 전처럼 상속관계면 여기가 다르면 얘가 어때요? 부르는 모습이 다르니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모습이랑 저 위에 있는 모습이 같은데 리턴 타입이 달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쓰여있는데 괜히 쓰여있고,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쓰여있잖아요. 반환 타입만 다르면 오류. 이게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다 확인하시면 돼요. 자, 오버라이딩은 정적 바인딩이라고 해서 컴파일 시에 중복된 메소드 중에 호출이 되는 메소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는 동안에도 점 눌러보면 얘가 누군지를 알아요. 얘 이걸 부를지 저걸 부를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저희는 정적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컴파일하는 시간에 다 결정이 되면 정적 바인딩이에요. 동적 바인딩은 실행할 때 결정되는 거예요. 런타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간단한 거 하나만 볼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별 문제 없어요. 자, 여기 봤더니 얘가 여기서 봤더니 여기에 있는 B는 제가 뿅 눌러보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소트가 호출되잖아요. 왜냐면 얘는 B로부터 만들고 B를 소트하니까. 그죠? 여기 있는 소트는 뿅 눌렀더니 뭐예요? A에 있는 소트가 되잖아요. 100초짜리.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어느 시간에 결정됐냐면 컴파일 시간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딱 결정이 돼요. 자, 근데 얘가 저희가 이렇게 업캐스팅을 걸어버렸어요. 업캐스팅을 거는 순간 이 A로부터 만들어진 B는 A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접근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에는 테스트라는 애는 없으니까 얘는 이제 못 쓰는 애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소트를 내가 봤더니 이 소트를 봤더니 점 소트라고 접근해서 이제 보면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A 클래스에 있는 소트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컴파일 시간에 눌러보면 100초짜리가 이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100초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내가 이거 수행을 하면 얘도 100초, 얘도 100초라고 찍혀야 되는데 얘를 실행을 하면 얘 위에는 100초, 아래는 1초라고 찍힌다고요. 왜요? 얘는 업캐스팅 되고 이 소트가 뭐 돼 있어요? 오버 라이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동적으로 얘가 어떻게 해요? 저 아래쪽으로 바인딩이 된 거예요. 다이나믹 바인딩이 돼서 런타임에 요게 찍혀요. 컴파일 시간을 백날 봐봐야 이건 당연히 A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는 B가 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동적 바인딩이에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를 잘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요 표 꼭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가 요 표에 있는 요 한자 한자가 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요건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